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평생 붙잡고 있지만 정작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체면이라는 건 말이죠. 체면 때문에 고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체면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못 해본 적 있으세요? 체면 때문에 도움을 청하지 못한 적 있으십니까? 체면 때문에 가난한데도 가난한 척 못하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 이 이야기가 불편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체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생 지켜온 것이기 때문이죠. 어릴 때부터 배웠어요. 체면을 지켜야 한다고요. 남한테 창피한 일 하지 말라고요. 남 앞에서 쪽팔리지 말라고요. 그렇게 평생 체면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명심보감은 700년 전에 이미 가르쳤어요. 대장부는 굴능신. 대장부는 굽힐 줄도 알고 펼 줄도 안다는 뜻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체면 때문에 굽히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하면 굽힐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진짜 품위 있는 사람은 체면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체면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은 체면이라는 것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체면이 우리를 어떻게 괴롭히는지 말이죠. 그리고 체면을 버리면 얼마나 자유로워지는지 알려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체면을 버릴 수 있는지 실천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명심보감 개선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대장부는 굴능신. 이 구절을 정확히 이해해야 해요. 대장부, 진짜 큰 사람이라는 뜻이죠. 능굴, 굽힐 수 있다는 겁니다. 능신, 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진짜 강한 사람은 상황에 따라 굽힐 줄도 알고 펼 줄도 안다는 겁니다. 여기서 굽힌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체면을 버리는 거예요.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죠. 고집을 꺾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못해요. 굽히는 것을 굴욕이라고 생각하죠. 굽히는 것을 패배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절대 굽히지 않아요. 끝까지 체면을 지키려고 하죠. 끝까지 자존심을 세우려고 해요. 그러다가 뭐가 부러질까요? 자기 자신이 부러집니다. 몸이 부러지고 마음이 부러지고 인생이 부러져요. 명심보감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굽힐 줄 모르는 사람은 부러진다는 것을요. 나무를 보세요. 강한 나무는 태풍에 부러지지만 약한 풀은 바람에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요. 굽힐 줄 아는 풀이 살아남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굽힐 줄 아는 사람이 살아남아요. 체면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하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체면 때문에 무엇을 못하고 있을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경로 우대를 못 받아요. 지하철에 경로석이 있죠. 65세 이상은 무료고요. 하지만 많은 노인분들이 경로석에 앉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체면 때문입니다. 내가 경로석에 앉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늙은이 티내는구나. 나이 많은 걸 자랑하는구나. 공짜로 타려고 하는구나. 이런 시선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타는 일반석에 서 있거나 앉아요. 돈 내고 타는 거죠. 무료인데도 돈 내고 타요. 체면 때문에요. 버스도 마찬가지예요. 경로 카드를 찍으면 무료인데 안 찍어요. 일반 카드로 돈 내고 타죠. 왜요? 체면 때문입니다. 식당에서 경로 우대 할인이 있어도 말 못해요. 할인 좀 해달라고 하면 구두쇠 같아 보일까봐요. 가난해 보일까봐요. 그래서 정가 다 내고 먹어요. 극장도 마찬가지예요. 시니어 할인이 있는데 안 받아요. 늙은이 취급받는 것 같아서요. 이게 다 체면 때문이에요. 돈이 얼마나 아까운데요. 하루에 지하철 2번만 타도 왕복 5,000원이에요. 한 달이면 10만 원이 넘어요. 1년이면 120만 원이에요. 그런데 경로 우대 안 받으면 이 돈을 다 내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120만 원을 버리는 겁니다. 식당 할인도 그래요. 10%만 할인받아도 한 달에 몇만 원이 아껴져요. 1년이면 수십만 원이죠. 극장도 2,000원, 3,000원씩 할인되는데 안 받으면 손해예요. 이런 게 쌓이고 쌓이면 1년에 몇백만 원이 차이 나요. 노후 자금이 부족한데 체면 때문에 이 돈을 버리는 거예요.
명심보감은 말해요. 지족상족. 만족할 줄 알면 항상 만족하다고요.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는 게 지혜예요. 당당하게 받아야 해요. 부끄러워할 게 없어요. 법으로 정해진 권리거든요. 65세 이상은 경로 우대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당연히 받아야 해요. 체면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둘째, 자녀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해요. 돈이 필요한데 자녀에게 말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체면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돈 달라고 하는 게 창피한 거예요. 부모는 주는 사람이지 받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참아요. 돈이 없어도 있는 척해요. 괜찮은 척하죠. 자녀가 용돈 드리려고 하면 괜찮다고 거절해요. 필요 없다고 해요. 속으로는 필요한데 체면 때문에 거절하는 거예요. 아프기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아파서 도움이 필요한데 자녀에게 말을 못해요. 짐되기 싫어서요. 자녀한테 폐 끼치기 싫어서요. 그래서 혼자 알아요. 혼자 병원 다니고 혼자 고생해요. 자녀는 나중에 알고 섭섭해하죠.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었는데요. 말하는데 부모는 괜찮다고 해요. 네가 바쁜데 어떻게 말하니? 이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서운해요. 알아서 챙겨주면 좋을 텐데. 물어보기라도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죠. 심부름도 못 부탁해요. 은행 가는 게 힘든데 자녀에게 대신 가달라고 못해요. 관공서 일이 복잡한데 같이 가달라고 못해요. 무거운 것 들어야 하는데 도와달라고 못해요. 왜요? 체면 때문이에요. 자녀한테 이런 거 부탁하면 무능해 보일까봐요. 늙어서 쓸모없어 보일까봐요. 그래서 혼자 힘들게 해요. 은행에 혼자 가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서류 작성하다가 힘들어해요. 관공서 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요. 무거운 것 들다가 허리 다쳐요. 다 체면 때문이에요. 자녀는 나중에 알면 속상해요.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도와드렸을 텐데요. 하지만 부모는 괜찮다고 해요. 네가 바쁜데. 이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섭섭하죠. 이것이 체면이 만드는 문제예요. 도움이 필요한데 청하지 못하고요. 도움을 받고 싶은데 거절하고요. 그러다가 혼자 고생하고요. 나중에 서운해하고요. 다 체면 때문이에요. 셋째, 가난한 것을 숨겨요. 돈이 없는 데 있는 척해요. 왜 그럴까요? 체면 때문입니다. 가난한 게 창피한 거예요. 남들한테 알려지면 무시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숨겨요. 친구 만나면 잘 지낸다고 해요. 사실은 연금도 적고 돈도 없는데 괜찮은 척하죠. 밥 먹자고 하면 부담스러워요. 돈 없어서 비싼 데 못 가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말 못해요. 그래서 약속을 피해요. 바쁘다고 핑계대고 못 만난다고 해요. 친구들은 섭섭해하죠. 왜 요즘 안 만나주냐고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말 못해요. 돈 없다고 말하는 게 창피하거든요. 옷도 마찬가지예요. 옷이 낡았는데 새로 못 사요. 돈이 없어서요. 하지만 남들 앞에 나가면 창피해요. 그래서 외출을 잘 안 해요. 집에만 있죠. 체면 때문에 집에 갇혀 사는 거예요. 경조사비도 부담이에요. 친구나 친척 결혼식 장례식에 가면 돈을 내야 하는데 부담스러워요. 10만원, 20만원이 큰 돈이거든요. 하지만 적게 내면 창피해요. 다른 사람들은 얼마 냈는데 나만 적게 내면 쪽팔려요. 그래서 무리해서라도 많이 내요. 아니면 아예 안 가요. 갑자기 아프다고 하고 안 가는 거죠. 다 체면 때문이에요. 복지 혜택도 못 받아요. 기초연금이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 안 해요. 왜요? 가난한 걸 인정하는 것 같아서요. 복지 받는 사람은 정말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포기해요. 체면 때문에 돈을 버리는 거예요. 명심보감은 말해요. 빈의무원. 가난해도 원망하지 않는다고요.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가난해도 떳떳하게 살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건 받아야 해요. 그게 지혜예요. 체면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넷째, 실수를 인정하지 못해요. 뭔가 잘못했는데 인정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체면 때문입니다. 실수를 인정하면 무능해 보일 것 같아요. 나이 먹고도 그것도 모르냐는 소리 들을까봐요. 그래서 변명해요. 핑계대요. 남 탓을 해요.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것이 더 큰 문제를 만들어요. 실수는 누구나 해요. 인정하고 고치면 되는데 인정을 안 하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답답해요. 왜 인정을 안 하냐고요? 하지만 본인은 체면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모르는 것도 물어보지 못해요. 스마트폰 쓰는 법을 모르는데 자녀한테 물어보지 못해요. 나이 먹고 이것도 모르냐는 소리 들을까봐요. 그래서 혼자 씨름해요. 안 되는 걸 계속 시도하다가 포기해요. 자녀는 나중에 알고 가르쳐줘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물어보시죠. 말하는데 부모는 괜찮다고 해요. 알아서 하려고요. 하지만 속으로는 답답하죠. 길을 잃어도 물어보지 못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지 못해요. 나이 먹고 길도 모르냐는 소리 들을까봐요. 그래서 헤매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지쳐요. 결국 택시 타고 가요. 돈 낭비하는 거죠.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의사 말을 이해 못했는데 다시 물어보지 못해요. 무식하다고 생각할까봐요. 그래서 그냥 나와요. 처방전을 받았는데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약사한테 물어봐야 하는데 그것도 못해요. 그래서 잘못 먹어요. 다 체면 때문이에요. 명심보감은 말해요. 지지위지 부지위부지.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이 아는 것이라고요. 모르는 걸 아는 척하는 게 더 창피해요. 솔직하게 모른다고 하고 물어보는 게 지혜예요. 체면 때문에 못 물어보면 평생 모르고 사는 거예요. 다섯째, 도움을 받지 못해요. 누가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거절해요. 왜 그럴까요? 체면 때문입니다. 도움받으면 신세지는 것 같아요. 빚진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다고 해요. 혼자 할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사실은 힘들어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요. 그런데도 체면 때문에 거절하는 거예요. 이웃이 반찬 갖다 주면 고맙다고는 하는데 받기 싫어요. 가난한 걸 동정하는 것 같아서요. 다음부터는 문을 안 열어요. 없는 척해요. 자녀가 돈을 주겠다는데 괜찮다고 해요. 자식한테 손 벌리기 싫어서요.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면 괜찮다고 서 있어요. 늙었다고 자리 양보받는 게 창피해서요. 다리가 아픈데도 계속 서 있어요. 다 체면 때문이에요. 이렇게 도움을 거절하다 보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게 돼요. 처음에는 도와주려고 하지만 계속 거절하면 다음부터는 안 해요. 귀찮아지니까요. 그러면 정말로 외로워져요. 정말로 고립돼요. 체면 지키다가 혼자가 되는 거예요. 여섯째, 작은 일을 못해요. 재활용 줍는 일 같은 거요. 돈이 필요해서 재활용품을 주어서 팔면 되는데 못해요. 왜 그럴까요? 체면 때문입니다. 남들이 보면 뭐라고 할까요? 저 양반이 저렇게까지 가난해졌나? 쪽팔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밤에 몰래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남들 안 볼 때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돈 벌려고 일하는 건데 떳떳하게 못하고 숨어서 하는 거예요. 다 체면 때문이에요.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일, 배달하는 일, 청소하는 일 이런 것도 못해요. 예전에 회사 다닐 때는 관리자였어요. 부장이었고 임원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는 게 창피한 거예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돈이 필요해도 일을 안 해요. 집에서 놀아요. 체면 지키다가 가난해지는 거예요. 명심보감은 말해요. 대장 부는 굴능신. 굽힐 줄도 알아야 한다고요. 일이 작다고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설거지든 청소든 떳떳하게 하면 돼요. 그게 진짜 품이에요. 일곱째, 새로운 것을 배우지 못해요. 컴퓨터 배우고 싶은데 못 배워요.
왜 그럴까요? 체면 때문입니다. 학원에 가면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이에서 나이 든 사람이 배우는 게 창피한 거예요. 모르는 건 물어보면 무식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해요. 배우고 싶어도 안 배워요. 노래 배우고 싶은데 못 배워요. 노래방 가서 음치 소리 들을까 봐요. 춤 배우고 싶은데 못 배워요. 몸치라고 놀림받을까 봐요. 운동 배우고 싶은데 못 배워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뒤처질까 봐요. 다 체면 때문이에요. 이렇게 배우지 못하면 계속 모르고 살아요. 시대에 뒤처져요. 젊은 사람들과 대화가 안 돼요. 더 고립돼요. 체면 지키다가 낙오되는 거예요. 명심보감은 말해요. 하기 시습지. 배우고 때때로 익히는 것이 즐겁다고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예요. 체면 버리고 배우세요. 그게 진짜 지혜예요. 여덟째, 진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해요. 슬픈데 슬프다고 못해요. 외로운데 외롭다고 못해요. 왜 그럴까요? 체면 때문입니다. 나이 먹고 슬프다고 우는 게 창피한 거예요. 외롭다고 하면 불쌍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참아요. 괜찮은 척해요. 강한 척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힘들어요. 너무 슬프고 외로워요. 그런데 표현을 못하니까 더 괴로워요. 혼자 삭혀요. 혼자 울어요. 이게 우울증으로 이어져요.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면 쌓여요. 쌓이고 쌓이면 터져요. 병이 되는 거예요. 화도 마찬가지예요. 화나는데 화낼 수 없어요. 나이 먹고 화내면 꼰대 소리 들으니까요. 그래서 참아요. 억지로 웃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어요. 이게 몸에 해로워요. 스트레스가 되고 병이 돼요. 사랑한다는 말도 못해요. 배우자한테, 자녀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쑥스러워요. 우리 세대는 그런 말 안 했거든요. 그래서 평생 사랑한다는 말 한 번 안 하고 살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하고 싶어요.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체면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명심보감은 말해요. 진심소지 천리자명. 진심으로 하는 것은 하늘에서도 안다고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아름다워요. 슬프면 울어도 돼요. 외로우면 외롭다고 해도 돼요.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해도 돼요. 그게 진짜 사람다운 거예요. 이렇게 체면 때문에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경로 우대 못 받고, 자녀한테 도움 못 청하고, 가난한 거 숨기고, 실수 인정 못하고, 도움 거절하고, 작은 일 못하고, 새로운 건 못 배우고, 감정 표현 못해요. 다 체면 때문이에요. 그럼 이 체면이라는 게 정체가 뭘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체면에 집착할까요? 첫째, 체면은 허세예요. 실제로는 없는데 있는 척하는 거죠. 가난한데, 부자인 척 약한데, 강한 척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예요. 남들한테 무시당하기 싫어서죠. 그래서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하지만 허세는 오래 못 가요. 언젠가는 들통나요. 그러면 더 창피해져요.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나아요. 가난하면 가난하다고 하고, 약하면 약하다고 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게 나아요. 그게 더 떳떳해요. 명심보감은 말해요. 성즉신 신즉성. 성실하면 신뢰받고, 신뢰받으면 성공한다고요. 허세보다는 솔직함이 나아요. 둘째, 체면은 과거에 대한 집착이에요. 예전에는 잘 나갔어요. 회사에서 높은 자리에 있었죠.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존중받았어요. 그 시절이 그리워요. 그 시절의 나를 놓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때의 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에 맞게 행동하려고 해요. 체면을 지키려고 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잖아요. 은퇴했어요. 권력도 없고 돈도 없어요. 사람들도 안 알아봐요. 현실은 변했는데 생각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과거의 영광을 놓지 못하면 현재를 살 수 없어요. 과거의 체면을 지키려고 하면 현재가 불행해져요. 과거는 과거예요.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놓아줘야 해요. 지금의 나를 받아들여야 해요. 지금의 나는 은퇴자예요. 노인이에요. 힘도 약하고 돈도 없어요. 이것을 인정해야 해요. 그래야 지금에 맞게 살 수 있어요. 명심보감은 말해요. 사불가추 레불가영. 지난 일은 쫓을 수 없고 올 일은 맞이할 수 없다고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을 사는 게 지혜예요. 셋째, 체면은 남의 시선에 대한 공포예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것만 생각해요. 남들이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지, 남들이 나를 비웃으면 어떡하지, 남들이 나를 불쌍하게 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남들 앞에서 조심해요.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애써요. 남들 눈치를 봐요. 하지만 남들은 나한테 관심 없어요. 남들은 자기 일도 바빠요. 내가 뭘 하든 신경 안 써요. 내가 경로석에 앉든 말든, 내가 할인받든 말든, 내가 도움 청하든 말든 별로 관심 없어요. 관심 있는 척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도 잠깐이에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남들이 계속 나를 보고 판단한다고 생각해요. 착각인 거예요. 남들은 나한테 관심 없어요. 그러니 남의 시선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편한 대로 사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 인생이에요. 명심보감은 말해요. 자기 지명 인지이명. 자기가 아는 것이 밝고 남이 아는 것은 어둡다고요. 남의 평가보다 내 생각이 중요해요. 넷째, 체면은 자존심과 착각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체면과 자존심을 똑같다고 생각해요. 체면을 지켜야 자존심도 지켜진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틀렸어요. 체면과 자존심은 달라요. 체면은 거칠해요. 남한테 보이는 거죠. 하지만 자존심은 내면이에요. 나 자신을 존중하는 거예요. 체면을 지키는 건 남을 의식하는 거예요. 자존심을 지키는 건 나를 사랑하는 거죠. 체면을 버려도 자존심은 지킬 수 있어요. 아니, 체면을 버려야 진짜 자존심을 지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경로석에 앉는 게 체면을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자존심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자녀한테 도움 청하는 게 체면을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자존심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솔직하게 필요를 표현하는 거죠. 모르는 건 물어보는 게 체면을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자존심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배우려는 자세를 보이는 거죠. 이렇게 체면을 버리는 것과 자존심을 버리는 것은 달라요. 체면은 버려도 돼요. 아니, 버려야 해요. 하지만 자존심은 지켜야 해요. 나를 존중하는 마음은 지켜야 해요. 명심보감은 말해요. 자존자귀. 스스로 존중하는 사람이 귀하다고요. 남한테 잘 보이려고 체면 지키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자존심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다섯째, 체면은 비교에서 나와요. 남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사니까 창피해. 저 사람은 돈이 많은데 나는 없으니까 부끄러워. 저 사람은 자식이 잘 됐는데 내 자식은 못 됐으니까 숨기고 싶어. 이렇게 계속 비교해요. 비교하면 불행해져요. 항상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거든요. 비교하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체면을 지키려고 애쓰는 거예요. 남한테 뒤처지지 않으려고요. 남한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요. 하지만 이것은 끝없는 경쟁이에요. 평생 비교하고 평생 경쟁하다가 지쳐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비교를 끊어야 해요. 남은 남이고 나는 나예요. 남이 잘 살든 못 살든 나랑 상관없어요. 나는 나대로 살면 돼요. 내 형편에 맞게 살면 돼요. 남 눈치 보지 말고 내 길을 가면 돼요. 명심보감은 말해요. 각인유기복. 각 사람에게는 각자의 복이 있다고요. 남의 복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 복을 누리세요. 그렇다면 체면을 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정말 자유로워요. 정말 편해요. 첫째, 돈을 아껴요. 경로 우대를 당당하게 받아요. 지하철 무료로 타요. 버스 무료로 타요.
식당에서 할인받아요. 극장에서 할인받아요. 복지 혜택도 다 챙겨서 받아요. 1년에 수백만 원을 아껴요. 이 돈으로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손주한테 선물도 사줘요. 체면 지키느라 돈 낭비하지 않아요. 실속을 챙기는 거죠. 명심보감은 말해요. 알뜰살뜰 살림하는 것이 지혜라고요. 아끼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낭비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둘째, 관계가 편해져요. 자녀한테 솔직하게 말해요. 돈 필요하면 도와달라고 해요. 아프면 같이 병원 가달라고 해요. 도움 필요하면 부탁해요. 자녀도 편해져요. 부모님이 솔직하게 말씀하시니까 도와드리기 쉬워요. 숨기고 계시면 모르거든요. 나중에 알면 섭섭하고요.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바로 도와드릴 수 있어요. 관계가 좋아지는 거죠. 친구들하고도 편해져요. 솔직하게 말해요. 돈 없으면 없다고 해요. 비싼 데 가기 힘들다고 해요. 친구들도 이해해요. 그럼 저렴한 데 가자고 해요. 각자 형편에 맞게 만나는 거죠. 진짜 친구는 이해해요. 체면 차리느라 거짓말할 필요 없어요. 셋째,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요. 체면 지키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인데요. 항상 긴장해야 해요. 항상 조심해야 해요. 실수하면 안 되고 틀리면 안 되고 남한테 안 좋게 보이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힘든데요. 하지만 체면을 버리면 편해져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인정하고 고치면 돼요. 모르면 물어보면 돼요. 틀리면 틀렸다고 하면 돼요. 남이 뭐라고 하든 신경 안 써요. 스트레스가 확 줄어들어요.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건강도 좋아지고요. 스트레스가 많으면 병이 나거든요. 체면 버리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넷째, 새로운 것을 배워요. 체면 버리고 학원에 가요. 컴퓨터 배우고, 스마트폰 배우고, 노래 배우고, 춤 배워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배우는 게 부끄럽지 않아요. 모르는 건 물어보는 게 창피하지 않아요. 열심히 배워요. 실력이 늘어요. 재미있어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과 대화도 통하고요. 시대에 뒤처지지 않아요.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명심보감은 말해요. 학무지경.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요. 체면 버리고 계속 배우세요. 다섯째, 감정을 표현해요. 슬프면 울어요. 부끄럽지 않아요. 외로우면 외롭다고 말해요. 숨기지 않아요. 화나면 화낸다고 말해요. 억지로 참지 않아요.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해요. 쑥스러워하지 않아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니까 마음이 편해요. 쌓이지 않아요. 우울증도 안 생기고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이해해요. 위로해줘요. 도와줘요.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감정을 숨기고 살면 외로워요. 감정을 표현하고 살면 연결되는 거예요. 여섯째, 진짜 자신으로 살아요. 체면 지키느라 가짜로 살지 않아요. 있는 척 강한 척 아는 척 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살아요. 솔직하게 살아요. 이게 얼마나 편한데요. 가면 쓰고 살지 않아요. 진짜 나로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유예요. 명심보감은 말해요. 진화존성. 진짜 나를 존중하는 것이 성인의 길이라고요.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사세요. 일곱째, 진짜 품위를 얻어요. 체면과 품위는 다르다고 했죠. 체면은 거칠고 품위는 내면이에요. 체면을 버려도 품위는 지킬 수 있어요. 아니, 체면을 버려야 진짜 품위를 얻어요. 진짜 품위는 뭘까요? 솔직함이에요. 정직함이에요. 성실함이에요. 배려심이에요. 감사함이에요. 이런 것들이 진짜 품위예요. 겉으로 꾸미는 게 품위가 아니에요. 속이 바른 게 품위예요. 경로석에 당당하게 앉는 사람이 품위 있어요. 할인 당당하게 받는 사람이 품위 있어요. 모르는 것 솔직하게 물어보는 사람이 품위 있어요. 도움 필요하면 부탁하는 사람이 품위 있어요. 이게 진짜 품위예요. 체면 지키느라 거짓말하고 허세 부리는 게 품위 없는 거예요. 명심보감은 말해요. 내외일치 표리이론. 안팎이 같고 겉과 속이 하나라고요. 겉만 번지르르한 게 아니라 속도 바른 게 품이에요. 여덟째, 행복해져요. 체면 버리면 정말 행복해져요.
왜 그럴까요? 자유로우니까요. 솔직하니까요. 진짜 나로 사니까요. 스트레스가 없으니까요. 관계가 좋으니까요. 돈도 아끼고요. 새로운 것도 배우고요. 진짜 품위도 생기고요. 이 모든 게 행복을 만들어요. 체면 지키느라 불행했던 과거와는 다른 거예요. 이제는 편하게 살아요. 여유롭게 살아요. 만족하며 살아요. 감사하며 살아요. 이게 행복이에요. 명심보감은 말해요. 지족상족. 만족할 줄 알면 항상 만족하다고요. 체면 버리고 만족하며 사세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체면을 버릴 수 있을까요? 실천 방법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갑자기 모든 체면을 버리기는 어려워요. 평생 지켜온 건데 하루아침에 버릴 수 없죠. 그러니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오늘은 경로석에 앉아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해요. 사람들이 나를 볼 것 같아요. 하지만 용기 내서 앉아보세요. 아무도 관심 없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냥 편하게 앉아있으면 돼요. 이렇게 한번 해보면 다음에는 쉬워져요. 내일은 할인 받아보세요. 식당에서 시니어 할인 있냐고 물어보세요. 처음에는 말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용기 내서 물어보세요. 점원이 친절하게 알려줘요. 할인 받으면 기분 좋아요. 돈도 아끼고요. 이렇게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해보세요. 경로석 앉기, 할인받기, 모르는 것, 물어보기, 도움 청하기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작은 성공을 경험하면 다음이 쉬워져요. 체면 버리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명심보감은 말해요. 천리지행 시어조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둘째, 창피함을 견디는 연습을 하세요. 체면을 버리면 처음에는 창피해요. 얼굴이 화끈거려요. 사람들이 나를 볼 것 같아요. 이게 당연해요. 평생 안 해본 건데 처음에는 어색하죠. 하지만 이 창피함을 견뎌야 해요. 창피함은 잠깐이에요. 5분만 견디면 돼요. 5분 지나면 아무렇지 않아요. 사람들도 금방 잊어버려요. 창피함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창피함을 느껴도 괜찮아요. 창피해도 죽지 않아요. 창피함을 견디는 연습을 하세요. 일부러 창피한 일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길에서 노래를 불러보세요. 사람들이 쳐다봐요. 창피해요. 하지만 견뎌보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냥 쳐다볼 뿐이에요. 금방 지나가요. 이렇게 창피함을 견디는 연습을 하면 체면 버리기가 쉬워져요. 창피한 게 무섭지 않게 되는 거예요. 명심보감은 말해요. 욕속즉달. 욕됨을 참으면 통달한다고요. 창피함을 견디세요. 셋째, 혼자 연습하세요. 사람들 앞에서 하기 전에 혼자 연습하세요. 거울 보고 연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녀한테 도움 청하는 연습을 해요. 거울 보고 말해보세요. 엄마가 요즘 힘든데 좀 도와줄 수 있니?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해요. 말이 잘 안 나와요. 하지만 계속 연습하면 익숙해져요. 그러면 실제로 자녀 앞에서도 말할 수 있어요. 모르는 것 물어보는 연습도 해요. 거울 보고 물어보세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연습하면 실전이 쉬워져요. 혼자 중얼중얼 말하는 것도 좋아요. 오늘은 할인받아야지. 오늘은 도움 청해야지. 오늘은 물어봐야지. 이렇게 말하면서 마음을 준비하세요. 명심보감은 말해요. 예증립. 미리 준비하면 성공한다고요. 혼자 연습하세요. 넷째, 롤모델을 찾으세요. 체면 버리고 잘 사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주변에 그런 분 계실 거예요. 경로석에 당당하게 앉는 분, 할인 당당하게 받는 분, 모르는 것 거침없이 물어보는 분 말이죠. 그분들을 관찰하세요.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당당해요. 떳떳해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사람들이 무시하지도 않고 비웃지도 않아요. 오히려 존중받아요. 이걸 보면 용기가 나요.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가능하면 그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으세요? 체면 안 차리세요?
물어보면 웃으면서 대답해 주실 거예요. 체면이 뭐가 중요해요? 편하게 사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분들한테 배우세요. 명심보감은 말해요. 근주자적 금묵자흑. 가까이 하는 사람을 닮는다고요. 체면 버린 사람 가까이 하세요. 다섯째, 자기 합리화를 하세요. 자기 합리화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필요해요. 체면 버리는 게 옳은 일이라고 스스로 설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경로석에 앉으려고 할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65세가 넘었어. 법적으로 경로석에 앉을 권리가 있어. 이건 당연한 거야. 부끄러울 게 없어. 오히려 권리를 행사하는 거야.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할인받을 때도 그래요. 시니어 할인은 가게에서 제공하는 혜택이야. 받는 게 당연해. 이게 가게 홍보에도 도움이 돼. 서로 윈윈이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녀한테 도움 청할 때도 그래요. 자녀는 부모를 도와야 해. 이게 자연스러운 거야. 내가 자녀를 키웠잖아. 이제 자녀가 나를 도울 차례야. 이렇게 합리화하세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용기를 내는 방법이에요. 명심보감은 말해요. 리직. 이치가 있으면 정당하다고요. 자기 합리화하세요. 여섯째, 주변 사람들한테 선언하세요. 가족이나 친한 친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나 이제 체면 안 차리고 살기로 했어. 경로석도 당당하게 앉을 거고 할인도 당당하게 받을 거야. 도움 필요하면 부탁할 거고 모르는 것도 물어볼 거야. 이렇게 선언하세요. 선언하면 실천하기 쉬워져요. 주변 사람들이 응원해줘요. 좋은 결정이에요. 당연히 그래야죠. 이렇게 말해줘요. 그리고 감시도 해줘요. 또 체면 차리네요. 하기로 했잖아요. 이렇게 말해주면 정신 차리게 돼요. 혼자 마음 먹는 것보다 선언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책임감이 생기거든요. 명심보감은 말해요. 언필신 행필과. 말하면 반드시 지키고 행하면 반드시 결과를 낸다고요. 선언하세요. 일곱째, 보상을 주세요. 체면 버리는 것을 성공하면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세요. 오늘 경로석에 앉았다. 잘했어. 맛있는 거 먹자. 이렇게 보상하는 거예요. 오늘 할인받았다. 대단해. 그 돈으로 손주한테 선물 사자. 이렇게 보상하세요. 보상이 있으면 동기부여가 돼요. 다음에도 하고 싶어져요. 긍정적인 경험으로 남는 거예요. 처음에는 체면 버리는 게 힘들어요. 하지만 보상이 있으면 견딜만해요. 많이 즐거워져요. 게임처럼 생각하세요. 오늘은 체면 버리기 미션 성공. 보상 획득. 이렇게 생각하면 재미있어요. 명심보감은 말해요. 즐거우면 오래 간다고요. 보상을 주세요. 여덟째, 실패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체면 버리는 게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실패해요. 경로석에 앉으려다가 용기가 안 나서 못 앉을 수도 있어요. 할인받으려다가 말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도움 청하려다가 결국 못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실패해도 돼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중요한 건 시도했다는 거예요. 시도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다음에 다시 하면 돼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는 배움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안 되네. 다음에는 다르게 해봐야겠어.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실패를 경험으로 만드세요. 명심보감은 말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아홉째, 명상이나 기도를 하세요.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체면 버리는 게 마음의 문제거든요. 마음이 준비되면 쉬워져요. 명상을 하세요. 조용히 앉아서 호흡하세요. 생각을 비우세요. 체면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남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을 놓아주세요. 명상하면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용기가 생겨요. 기도를 하세요. 어떤 신이든 믿는 신에게 기도하세요. 체면 버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면 힘이 나요. 평안해져요. 체면 버리는 게 쉬워져요. 명심보감은 말해요. 심정 즉 신정. 마음이 고요하면 몸도 고요하다고요. 명상이나 기도를 하세요. 열째, 시간을 주세요. 체면 버리는 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평생 체면 지키며 살았는데 갑자기 버릴 수 없죠. 천천히 가세요. 조금씩 버려가세요. 오늘 조금 버리고 내일 조금 더 버리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1년 후를 보세요. 1년 후에는 많이 버려져 있을 거예요. 그때는 훨씬 자유로울 거예요. 서두르지 마세요. 자책하지 마세요.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체면 버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돼요. 속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명심보감은 말해요. 만보당차. 천천히 걸어도 술에 탄 것과 같다고요. 시간을 주세요.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명심보감은 가르쳐요. 대장 부는 굴능신. 진짜 강한 사람은 굽힐 줄도 알고 펼 줄도 안다고요. 체면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체면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평생 체면 때문에 고생했어요. 경로 우대 못 받고 자녀한테 도움 못 청하고 가난한 거 숨기고 실수 인정 못하고 도움 거절하고 작은 일 못하고 새로운 것 못 배우고 감정 표현 못했어요. 다 체면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버리세요. 체면을 버리세요. 체면은 거칠해요. 허세예요. 과거에 대한 집착이에요. 남의 시선에 대한 공포예요. 자존심과 착각한 거예요. 비교해서 나온 거예요. 이 모든 걸 버리세요. 체면을 버리면 자유로워져요. 돈도 아끼고 관계도 편해지고 스트레스도 줄고 새로운 것도 배우고 감정도 표현하고 진짜 자신으로 살고 진짜 품위도 생기고 행복해져요. 구체적으로 실천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고 창피함을 견디고 혼자 연습하고 롤모델을 찾고 자기 합리화하고 선언하고 보상 주고 실패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명상하고 시간을 주세요. 이렇게 하나씩 실천하면 체면을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체면이 중요합니까? 행복이 중요합니까? 체면이 중요합니까? 자유가 중요합니까? 답은 분명해요. 행복이 중요하고 자유가 중요하죠. 그렇다면 체면을 버리세요. 체면 버리는 게 진짜 용기예요. 체면 버리는 게 진짜 지혜예요. 명심보감의 가르침을 따르세요. 대장 부는 굴능신. 굽힐 줄 알고 펼 줄 알아야 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체면을 버리세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버려가세요. 1년 후에는 완전히 자유로운 여러분을 만나게 될 거예요. 편하게 사는 여러분을 만나게 될 거예요. 행복한 여러분을 만나게 될 거예요. 체면보다 실속을 챙기세요. 체면보다 행복을 선택하세요. 체면을 버리는 용기를 가지세요. 감사합니다.